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한월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4 5G를 가져왔습니다. 보급형 모델인 만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불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모델이죠. 갤럭시 A 시리즈.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모님 효도폰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499만 9,400원. 400원은 뭐야? 패키지는 잠시 빌려 쓰는 지구를 위해서 최소한의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가 끝이에요. 예전에는 보급형 라인업에서도 기본 충전기랑 이어폰을 포함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빠졌죠. 근데 뭐 이거는 플래그십 모델도 마찬가지니까. 기본 충전기는 사실 빠져도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출력 낮은 기본 충전기 쓸 바에는 출력 높은 PD 충전기 한 2, 3만원짜리 하는 거 사서 그걸로 쓰는 게 속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어폰은 좀 다르죠. 아무리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이제 유선 이어폰을 좀 선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넣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변환잭 정도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먼저 디자인해봅시다. 처음 딱 봤을 때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디자인적으로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제가 가지고 있는 S22 플러스와 A34를 비교해보면 크기를 제외하고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후면은 이번 갤럭시 S23와 동일하게 3개의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말 안하고 그냥 있으면 진짜 플래그십 같아요. 하지만 보급형 모델인 만큼 천천히 뜯어보면 분명한 차이는 있죠. 일단 디스플레이 베젤이 확실히 두껍습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모두 베젤이 크게 나와 있고 특히나 아래쪽의 베젤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근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베젤 두꺼운 거 괜찮아요. 오히려 아쉽게 느껴지는 건 전면의 인피니티 U 카메라 홀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상위 라인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54겠죠. 그 제품은 기존의 삼성 S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과 동일하게 펀치홀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하지만 A34 모델은 이렇게 U자 형태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UDC겠지만 뭐 그건 현실적으로 보급형 모델에 탑재되기에는 아직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폰치홀 정도는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물론 뭐 쓰다 보면 뇌이징 돼서 뭐 금방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뒤쪽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짜 그냥 딱 놓잖아요. 갤럭시 S23랑 큰 차이 없어 보여요. 여기 뒤에 있는 플래시 제외하고 겉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재질의 차이가 있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뒷면이 강화 유리인데 반해서 A34는 플라스틱 프레임입니다. 삼성에서는 글라스틱이라고 해서 유리의 광택과 촉감을 주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해요. 덕분에 딱 봤을 때 이거 플라스틱이야? 유리 같은데? 아무리 봐도 유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져보면 좀 다르죠. 촉감은 플래그십의 강화 유리와 글라스틱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특히 뒷면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 강화 유리는 딱딱하게 막아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글라스틱은 뭔가 플라스틱판이 눌리는 그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쉽게 깨지거나 뭐 박살날 것 같거나 분해되거나 이럴 느낌은 전혀 아닌데 분명한 촉감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A34는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프로세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라는 처음 보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저가형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서인데 이번 갤럭시 A34에도 들어왔습니다. 긱벤치 6 기준 1000점대의 점수가 나오고 이 정도면 삼성 갤럭시 20 울트라 정도의 점수라고 해요. 여기에 6GB 램, 128GB의 저장 공간,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으로 최대 1T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아몰레드 패널, 최대 주세 120Hz, 고릴라 글래스 5를 탑재했죠. 다만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다이나믹 아몰레드는 아니에요. 슈퍼 아몰레드다 보니까 화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약간 얇은 막이 하나 씌어진 느낌? 어쩔 수 없이 색감의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 이렇게 검정색 화면으로 비교해보면 카메라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플래그십 모델이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상위 라인업은 HDR10 플러스를 지원하지만 보급형 모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막 불편하다, 색감의 화질 저하가 막 너무 뚜렷해서 나는 못 쓰겠는데 이럴 정도는 솔직히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쓰다 보면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했었던 최대 주사율 120프레임은 가변이 아닙니다. 고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할 때 프레임을 올려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고, 따로 동작하지 않거나 프레임이 낮은 영상을 볼 때는 프레임을 낮춰서 프로세서의 사용량이나 배터리를 아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가변 프레임이라고 해요. 하지만 갤럭시 A34는 그런 게 없고 고정 프레임, 120프레임 고정해서 계속 화면을 띄워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에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어요. 만약 나는 진짜 배터리가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고정 60프레임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5000mAh입니다. 가장 최근 모델의 갤럭시 S23가 3900mAh인데 갤럭시 A34는 5000mAh로 S23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이죠.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댑티브 배터리 모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배터리였거든요. 대용량이 5000mAh의 배터리 크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최대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제품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물론 지원해도 일상생활에서 저희 아버지 때 나이 분들이 무선 충전을 막 잘 활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꼽고 충전하는 게 더 편하시다 하시는 게 많은데 어디서 불편함이 발생하냐면 차량을 운전할 때 불편함이 발생하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내비도 정말 잘 돼 있어서 차 내비보다 스마트폰 내비 찍고 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무선 충전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 내비하면 계속해서 화면이 켜져 있는데 그러면 충전은 해야 되고 그럼 차 탈 때마다 선을 꼽아야 되니까 여기서 오는 불편함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만약 안 하시면 무선 충전 기능이 크게 필요는 없겠지만 운전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그래도 무선 충전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갤럭시 A 시리즈 A34는 무선 충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A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2023년인데 무선 충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4개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화소 f2.0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고 후면 카메라는 손떨방을 지원하면서 4800만화소 f1.8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은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품질의 차이는 있죠. 기본적으로 화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진은 크게 확대됐을 때 보이는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찍었을 때 엄청 잘 찍힌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쓰기에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접사 모드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화질이 500만화소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사로 찍었을 때 퀄리티가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접사를 찍을 때는 일반적인 촬영보다는 재미삼아 찍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또 괜찮다고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800만 화소인데 충분한 광량만 있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촬영 후에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보정이 들어간 덕분이겠죠. 물론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품질의 차이는 드러나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만약 사진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시면 갤럭시 S 시리즈 울트라나 아이폰 프로 이쪽 라인업으로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쓰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모드였을 때 배율 전환에서 약간의 버벅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광각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때의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A34는 프로세서가 플래그십에 비해서 약간은 떨어지다 보니까 광각에서 일반으로 모드 전환할 때 블러 처리되면서 약간 버벅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의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문 인식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플래그십 모델들은 배터리 잔량이 아래에 있고 지문이 위에 있는 반면에 A34는 지문 인식이 아래에 있고 배터리 잔량이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화면이 6.6인치로 대화면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삼성에서 막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지문 인식이 이 화면에는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했나?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플래그십 모델들은 초음파 방식으로 지문을 인식하지만 얘는 보급형인 만큼 광학식으로 지문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학식 센서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지문 인식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지문 인식도 잘 됐었고 역시나 추가적으로 얼굴 인식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리고 무게가 199g으로 조금 무거워요.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2 플러스가 195g인데 딱 4g 차이잖아요. 근데 4g 이상 느껴질 정도로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게 그 4g 차이가 생각보다 큰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무게 분배 이슈인지는 몰라도 좀 무겁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게 손목이 아플 정도는 아니겠지만 막 누워서 스마트폰 하다가 잘못해서 얼굴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진짜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밖에도 삼성페이 가능하고 IP67 등급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물에 좀 씻는다고 큰일 안 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운드에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했다고 해요. 삼성의 보급형 라인업 갤럭시 A34 5G. 보통 보급형이라고 하면 중요한 기능 몇 개 빼고 꼬우면 플래그십 사세요 라는 느낌이지만 A34는 조금 다릅니다. 필요한 알짜배기 기능들을 대부분 다 넣어놨어요. 물론 무선 충전은 빠졌지만 무엇보다 가격 499,400원의 가격에 지금 쿠팡에서 자급자로 구매하면 40만원 초반대까지 가능하죠. 40만원 초반대 이 정도 스펙의 스마트폰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삼성에서 제공하는 AS, 보안, 녹스, 삼성페이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가격도 착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제공하는 상위 스펙의 상위 기능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갤럭시 A34 5G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부모님 효도폰이나 자녀의 첫 스마트폰으로도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